안녕하십니까. 신의균의 쿠팡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우리 안보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우리 대통령의 미 의회 상하원 의회 연설 보셨죠? 저도 정말 감명 깊게 봤습니다. 특히 이 연설이 끝나고 미 의회 의원들이 사인 받기 위해서 이 노트를 들고 와가지고 한 10분 넘게 우리 대통령이 사인을 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좀 자랑스럽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이 한미 정상 워싱턴 선언문은 저는 너무 불만스럽다라는 말을 안 드릴 수가 없고요. 자, 이런 와중에 이러다 보니까 지금 핵 관련해서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발생하고 있고 또 평양이 이상하게 봉쇄 수준의 경호, 경비 강화 조치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또 러시아는 서방 세계에게 핵 위협, 핵 협박을 또 했습니다. 며칠 전에는 이 핵무기를 가지고 3차 대전 할 수 있어 라는 협박하더니 그것도 안 통하니까 이제는 핵무기를 아예 확산시켜버릴 거야. 이런 협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우리 이 공동선언문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 이번 일요일 이 워싱턴 선언문의 내용을 군사적으로 우리에게 어떤 이익과 아쉬운 점이 있는지 낱낱이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의균의 쿠팡TV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최근 고농축 우라늄을 이용한 전술 핵탄두 대량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는 북한이 이번에는 영변에서 고순도 플루토늄 추출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이 일반적인 전술 핵탄두에 사용하기 용이하다면 플루토늄은 증폭 핵분열탄의 제조에 용이해 북한이 고위력 핵탄두 대량 생산에 들어갔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영변 핵시설의 5메가와트 원자로에서 최근 한 달간 이상 징후가 식별되었으며 이는 원자로에서 폐연료봉을 추출해 핵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올리 하이노넨 스팀슨 센터 특별연구원을 인용해 VOA가 4월 28일 보도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차장을 지내며 북한 핵 문제를 담당했던 하이노넨 연구원은 최근 한 달간 영변 일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영변 핵단지 내 5메가와트 원자로 활동이 수주일간 중단됐다면서 이는 플루토늄 추출을 위한 첫 번째 단계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플루토늄 추출 작업은 가동 중인 원자로의 핵분열을 서서히 감소시킨 뒤 노심을 시키면서 시작되는데요. 통상 2개월 정도의 감속 및 냉각 기간을 거친 뒤 폐연료봉 추출 작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영변에는 5메가와트 원자로 인근에 플루토늄 추출 작업을 위한 방사화학 실험장이 존재하는데요. 하이노넨 연구원은 6월을 전후해 방사화학 실험장에서 증기 배출이나 인원, 차량의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다면서 올여름 북한의 플루토늄 추출 작업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5메가와트 원자로의 가동 기간을 고려했을 때 이곳에서 추출할 수 있는 고순도 플루토늄의 양을 약 8kg 정도로 봤는데요. 최근 북한의 핵탄두 제조 기술을 감안했을 때 최대 서너 개의 핵탄두 제조가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플루토늄은 우라늄보다 임계 질량이 낮고 핵분열 반응 효율이 우수해 핵탄두 소형화와 고위력화에 유리한 물질인데요.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이 순항미사일 등 소형 투발 수단에 탑재하기 위한 고위력 핵탄두 제조를 위한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북한은 최근 영변은 물론 강선 핵시설 등 위성으로 관측되지 않은 곳에 지하 핵시설을 건설하고 대규모 우라늄 농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김정은의 말처럼 엄청난 수량이 제조될 핵무기 위협에 대한 대비책이 지금 우리 정부에게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하이노넨 연구원 IAEA 사무차장을 했던 그래서 북한의 핵사찰하러 직접 들어갔다가 나왔던 완전히 북한 핵 관련한 최고 전문가죠. 그 하이노넨 연구원이 지금 이 영변 위성 사진을 계속 분석해 보니까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이 멈췄다. 그러면 이거 왜 멈췄냐? 여기서 폐연료봉 꺼내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원자로 돌아가면 이제 꺼낼 수가 없으니까 그걸 멈추고 온도가 식어야 되겠죠. 그리고 감속, 이 속도가 늦어져야 되고 온도가 식어서 냉각이 돼야 되겠죠. 그게 이제 한 2달 걸리는데 그럼 지금 멈췄으니까 한 6월 달쯤에 꺼내서 플루토늄 추출 작업에 들어갈 거다.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이 그 원자로가 있는 것이고 여기 이제 붉은색으로 원을 해놓은 이곳이 지금 방사화학 실험실이 있는 곳이에요. 이 방사화학 실험실에서 초산을 피복에다가 초산을 부어가지고 피복을 녹이고 폐연료봉에서 이제 플루토늄을 추출을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증기가 발생을 하고 그래서 이제 6월 달에 이 지역에서 증기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뭐 참고적으로 여기 약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할 때 바로 거기가 이 영변이고 약산입니다. 우리 민족의 이런 정말 정서에 마음속에 다 들어가 있는 이 영변 약산을 이 꼴로 만든 북한 반드시 우리 응징해야 되겠죠. 위성사진을 보면 이 강이 이렇게 팔자로 S자로 완전히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는 이 아름다운 곳에 방사화학 실험장을 만들어 놓고 플루토늄 추출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이 북한 반드시 응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농축 우라늄보다 임계 질량이 훨씬 낮고 폭발 효율이 높은 플루토늄을 8kg 정도 추출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원래 플루토늄은 한 6kg 정도가 일반적으로 한 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고농축 우라늄은 한 16kg 정도를 가지고 핵탄두를 하나 만들 수 있다. 이제 이 정도인데 그러니까 한 3분의 1 정도의 무게로도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건데 지금 이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의 핵무기 제조 기술을 더 높여봤어요. 그래서 뭐 템퍼라든지 리플렉터 이런 걸 가지고 더 이제 폭발해 오는 것을 중성자를 다시 반사시켜가지고 다시 이제 중심으로 집어넣고 그래서 폭발을 더 크게 시키고 이제 이런 기술이 있는데 아무튼 그 템퍼와 리플렉터 이런 기술이 아주 이제 고도화되었기 때문에 이 북한은 한 2kg 정도의 플루토늄으로도 핵무기 하나를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제 8kg 추출하면 한 4개 정도는 만들 수 있지 않나. 자, 이렇게 봤는데 이게 증폭 핵분열탄 같은 아주 고위력 탄을 만들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뭐 거의 메가와트급의 핵탄두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아주 소형화된 그런 전술 핵무기를 만들든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외에 우리가 보는 뭐 각종 미사일들에 들어가는 적당한 크기의 핵무기 이런 것들은 이 고농축 우라늄 지금은 어마어마하게 농축하고 있으니까 그걸로 하고 여기는 이제 아주 핵심적인 무기 체계를 플루토늄으로 할 것이다 라는데 한반도의 핵무기 긴장이 아주 높아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뭐 지금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서 확장 억제 또 뭐 핵무기 핵 공유에 준하는 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런 현실에 비해서 과연 이번 정상회담이 실효적이었냐라는 것을 보면 저는 정말 안타깝기 그지없다. 어떤 면에서 화가 난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요. 그걸 제가 일요일 날 확실하게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 우리 대통령의 연설, 그로 인한 미 의회 의원들 초당적으로 전부 환호를 보내고 사인을 받고 기념 촬영하고 그 시간이 10분 넘게 진행되었던 그 모습, 기립박수를 23번 또 박수, 뭐 얼마나 박수를 많이 치는지 그런 감동과 별개로 그것만 한번 감동 주는 거 하고 정말로 우리가 강대국이 되는 길을 왜 우리는 가져오지 못했나? 왜? 라는 걸 제가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대량 생산 이슈도 골치 아픈데 이번에는 러시아가 핵 확산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반격이 곧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 속에서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는 러시아가 서방 측 지원 중단을 압박하기 위해 핵 확산에 나설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교착 상태에서 핵 확산을 선택할 의도는 없지만 미국과 서방 측이 러시아의 인내심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고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이 현지 시각 4월 27일 경고했습니다. 자하로바 대변인은 외무부 정례 브리핑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핵 확산 위협을 언급하면서 우리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따른 사건의 전개를 막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다 라며
러시아가 핵무기 확산에 나설 수 있음을 경고했습니다. 그는 러시아는 우리의 중요한 이익을 침해하는 대가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누구도 우리의 결의를 의심하고 인내심을 실제로 시험해보는 것은 좋지 않을 것이라며 러시아가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핵 확산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미국은 의도적으로 러시아의 근본적 이익을 침해하고 의도적으로 위험을 초래하고 있으며 러시아와의 대결을 통해 국제사회에서의 지분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비판하면서 미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합리적인 제안과 대화 거부를 배후 조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의 이 같은 발언은 지난 25일 핵전쟁과 세계대전 가능성을 경고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국가안전보장회의 부의장의 경고에 이어 나온 발언인데요. 자하로바 대변인의 워딩을 그대로 풀이하자면 러시아가 미국의 적성국에 핵무기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최근 발사된 북한의 화성 18형 고체연료 대륙간 탄도미사일에 토폴-M 미사일의 기술을 제공했다는 강력한 의심을 받고 있는 나라인데요. 과연 러시아가 핵 비확산 레짐을 깨고 전 세계를 핵 난장판으로 만들지 경각심을 가지고 그들의 움직임을 추적, 감시해야 하겠습니다. 네, 25일 날 메드베데프가 제3차 세계대전 그리고 핵전쟁을 언급하면서 서방 세계를 협박했어요. 우크라이나 더 이상 지원해 주지 마라 이제 그 말이죠. 그런데 그 다음날 그런 협박에도 불구하고 나토 총사령관이 뭐라고 했냐. 미국 대장이죠. 그 나토 총사령관이 우리는 지금 우크라이나에 주고자 했던 무기 98%를 줬다. 그래서 이제는 공세할 수 있다. 그리고 이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같은 날 그 나토 사무총장도 전차 230대, 장갑차 1,500대를 줬다. 아주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협박 안 먹히니까 이제는 또 외무부 대변인이 나서서 자, 계속 나 좀 나빠질 거야 이렇게 떼쓰는 나쁜 어린이처럼 이제 이러는 것이죠. 이제 핵 전쟁 이거 언급하니까 핵 전쟁 하면 너 죽어. 그러니까 너 못하잖아. 까불지 마. 이제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 우리는 안 죽어도 핵 확산시켜서 나쁜 애들에게 북한, 이란 이런 애들에게 핵 줘버릴 거야. 이제 이렇게 또 협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미 핵 확산은 러시아가 시작했습니다. 바로 벨라루스죠. 벨라루스에 이스칸데르 미사일, 핵미사일 갖다 놨고 이거 이제 운용하는 교육하고 있죠. 그리고 미그 31 전투기 배치하고 거기에 핵 탄도 장착한 킨잘 극초음속 미사일 배치했습니다. 핵 확산했죠. 그리고 북한이 화성 18 쐈는데 이게 터프램하고 러시아 ICBM 터프램하고 너무나 똑같이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냐? 어떻게 해명할 거냐? 핵 확산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들은 우크라이나 대공세 임박하니까 완전히 그냥 뭐 마음이 쫄리는 거죠. 왜? 질 게 뻔하니까 너무 세니까 저쪽이 지금. 아주 약한 상태에서 자기네들은 풀 컨디션을 가지고 완전 확실한 전력을 가지고 밀어붙였던 전쟁 초기에도 못 이겼는데 이제는 저쪽 전력이 우크라이나 전력이 더 우세한 상태에서 때려버릴 텐데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좀 말려달라. 그리고 지원 그만해라. 라는 건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과의 대결을 통해서 미국이 지분을 누려가고 있다. 당연한 거죠. 왜 그런 빌미를 줍니까? 상대가 그런 빌미를 주는데 그걸 활용 못하면 그것도 바보죠. 그래서 미국은 제가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미국을 천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국방 예산을 연간 1,000조 원 썼다고 해서 천조국인데 그게 바로 2000년대 초반에 이라크전과 아프가니스탄전 이 두 가지 전쟁을 동시에 수행하면서 전쟁 비용 때문에 전비가 많으니까 국방비를 1,000조 원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전쟁을 마치고는 700조 원으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산술적인 통계로 미국이 1년에 300조 원 정도의 전비를 썼던 거예요. 그걸 10년을 썼죠. 3,000조 원. 그런데 지금 미국이 작년 한 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한 전비가 얼마냐? 100조 원. 그러니까 3,000조 원을 가지고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거 없이 그냥 나왔는데 그리고 미국
군인 5천 명 이상이 죽었는데 지금 뭐 미국 군인이 한 명 죽기를 했습니까? 3천조 원에 들어갑니까? 100조 원만 줘도 전 세계가 미국 고맙다고 서방 세계 미국 없습니까? 안 되겠네. 예. 독일, 프랑스 이런 데가 왜 우리가 미국 명령 들어야 되냐? 라고 하다가 와 이거 미국 없으니까 안 되겠네. 라고 지금 깨닫게 됐으니까 그 빌미를 러시아가 준 거죠. 미국 입장에서는 100조 원만 써도 아프간, 이라크 따위와는 비교가 안 되는 러시아를 지금 무너뜨릴 수 있는데 그거 안 쓸 이유가 있습니까? 너무 좋은 빌미를 러시아가 준 겁니다. 자기네들의 실책을 자기네들 탓을 해야지 왜 남의 탓을 합니까? 그걸 활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그래서 러시아가 완전히 무너지고 분열될 때까지 계속 끌고 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북한 당국이 김정은 신변 안전에 이상 징후를 느낀 모양입니다. 북한이 최근 김정은과 그 일가에 대한 경호 수준을 크게 높이고 평양을 사실상 봉쇄에 준하는 수준으로 통제하는 등 전시 수준의 1호 경호 경비 작전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최근 북한 당국이 김정은과 그 일가의 신변 경호를 크게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평양 일대의 경호 경비 작전의 강도가 예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고 복수의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자유아시아방송이 4월 27일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평양으로 들어가는 모든 길목과 열차에 검문소를 증설하고 오가는 사람들의 몸과 짐을 검열하고 있는데요. 휴대한 모든 짐을 풀어 물품 하나하나까지 검사하는 것은 물론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 주민들의 신체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RFA의 함경북도 무상군 소식통은 며칠 전 평양에 출장을 다녀온 친척은 3일 동안 평양에 가는데 열차 안에서만 7번의 검열을 받았고 열차가 평양 경계선을 넘자 다시 2번 검열을 받았다고 한다 라며 평양 출입자에 대한 검문 검색이 대폭 강화됐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에서는 거주지역에서 타 지역으로 이동하는데 당국이 발급하는 여행증명서 또는 출장증명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최근 평양에 들어가기 위한 증명서 발급이 하늘이 별 따기가 되었고 증명서를 발급받더라도 중간 검문 검색 절차가 대단히 복잡해졌다는 것이 북한 소식통들의 전언입니다. 차량을 이용해 평양을 오가는 주민들은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평양으로 진입하는 모든 도로에는 제91 수도방어군단이 운용하는 10호 초소들이 빼곡하게 들어섰는데요. 각 초소에서는 증명서와 짐 검사를 까다롭게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교통 체증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갑자기 강화된 평양 경계 강화에 무슨 일이라도 터진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실제로 북한 당국은 지난 4월 19일 관영 매체 보도를 통해 김정은의 외부 현지 지도를 수행하는 근접 경호원 숫자가 크게 늘어난 것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당시 김정은의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 보도를 보면 방탄 가방을 들고 김정은의 지금 거리에서 근접 경호를 하는 경호원이 한쪽 방향에만 9명이 식별됐는데요. 당시 정보 관계자들은 국가우주개발국이 군부가 통제하는 안전지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평가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일부 정보 관계자는 국내 매체와의 통화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테러 사건에 북한이 자극을 받았을 수도 있다 라며 군이 통제하는 국가우주개발국에서 군부나 엘리트 계층의 반발이나 위해 시도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경호를 강화했던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북 소식들에 따르면 이번 경계 강화 조치가 지난 4월 초 제91 수도방어군단 내에서 발생한 총격 살인사건 이후 당국이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는데요. 워낙 많은 적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경호 경비만 강화한다고 신변 안전이 완벽하게 보장될지는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이 가방 든 양복조들이 많죠. 이 가방이 바로 방탄판입니다. 방탄판. 뭐 이 안에 뭐 핵무기 버튼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아니에요. 뭐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핵가방 들고 왔다. 핵가방 아니고 방탄판인 펼치면 이제 방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센 건 이제 소총탄까지 방어가 가능한 그런 방탄판인데, 자, 이 보시면 여기가 이제 국가우주개발국이에요. 군시설입니다. 여기 김정은이가 서 있죠. 딸 김주혜가 서 있고, 여기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문 앞에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 한쪽에만 이제 9명이 보여요. 그럼 저쪽, 이쪽, 뒤쪽 다 하면 지금 수십 명이 지금 방탄판을 들고 김정은을 에워싸고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근접경호,
그리고 2선, 3선까지 가면 어마어마한 경호를 하는 거죠. 군시설이 가는데 군시설도 못 믿는다 이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김정은이가 겁나 있는 상태다. 왜냐? 아베 총리 암살당했죠. 그리고 4월 15일 날 기시다 후미오 또 총리 또 사제 폭발물 때문에 암살당할 뻔했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김정은이 완전히 바짝 쫄았다. 그래서 이렇게 평양으로 들어가는 곳에 91군단, 이 91군단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평방사라고 불렀던 바로 그 부대가 이제 쪼그라들어서 지금 이제 호위사령부를 지원하는 그런 임무를 주로 하고 있는 한 2만 5천 명 된다 그래요. 여기가 완전히 그냥 에워싸고 검문검색 다 해나가면서 그리고 지금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려는 여행증명서 발급받으려면 15일에서 20일 걸린답니다. 평양으로 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조사할 때까지 어마어마한 거죠. 함경북도에서 아까 뭐 본문에 말씀드렸지만 함경북도에서 평양 가는데 사흘 걸려. 사흘. 기가 차죠. 사흘 걸리는데 그중에서 7번 검열받고 평양 경계 딱 들어가서 다시 2번 검열 더 받고 9번 검열 받았단 말이죠. 기가 찹니다. 자, 언제 폭발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